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울산 정치권은 대선 공약 발굴과 새 결집을 위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LPG 가격 폭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시내버스 업계는 아직까지 인상 요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병영성이 비행기와 아주 가까이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새로운 촬영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의 대기업들도 해외 출장을 허용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울산 정치권은 대선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 결집을 위한 조직 강화에 들어가는 등 후보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원팀 선대위 출범을 마치고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계승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정책 예산을 실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당도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기초과학기술은 물론이고 첨단 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를 이끄는 기술 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론의 깃발 아래 반문 세력 결집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러나 2위 홍준표 의원이 SNS에 본인의 역할은 종료됐다고 밝히면서 흩어졌던 당심을 추스리고 선대위를 꾸리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치열한 경선이 전개됐지만 울산시당은 이미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경선 과정부터 윤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시당 차원의 내부 후유증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제 4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실상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울산 여야 정치권도 전열을 정비하고 공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 5명이 늘어 누적 5,47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앞서 집단 연쇄 감염이 발생한 남부 선교원 관련 접촉자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울산 시민 74%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 지역 대기업들도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필수 인원 외에는 전원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해왔지만 이달부터 재택근무 비율을 30%까지 낮추고 또 접종 완료자는 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임원 승인이 필요했던 국내외 출장을 팀장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했고 현대중공업도 해외 출장과 단체 회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구 병영성은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볼 만큼 역사가 깊은 문화재인데요. 울산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비행기와 함께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도 있어서 새로운 사진 촬영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울산 재발견 윤수미 리포터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울산 병영성.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맞닿은 푸른 하늘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울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시야와 자연이 주는 안정감은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흙길이고 약간 오르막도 있고 낮은 길도 있고 그 공기도 좋잖아요, 이쪽에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걷고 있어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병영성은 구릉의 정상에서 넓은 계곡을 두른 타원 모양입니다. 울산공항과 가깝게 위치해 있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떠가지고 경사를 올라가면서 쫙 높게 뜰 때 진짜 울산시에 볼 때는 진짜 비행기 뜨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애들도 진짜 비행기만 보면은 박수를 칠 정도로 비행기 가까이 보여요. 낮에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볼 때도 멋있는데 특히 밤에는 또 여기 빛도 많이 없고 하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빛내면서 지나갈 때는 특히 더 멋있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제1회 울산 병영성 비행기 사진 공모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울산 병영성 비행기 사진 공모전을 검색하면 병영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어우러진 비행기 인증 사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데 비행기 도착 시간표를 확인하고 방문한다면 기다리지 않고 제 시간에 맞춰 비행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담긴 울산 병영성에서 푸른 가을 하늘 보며 산책도 하고 특별한 비행기 사진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병영성에서 리포터 윤수미입니다. 택시업계가 LPG 가격이 인상됐다며 기본요금 5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의 연료인 천연가스 CNG의 경우 가격의 변동폭이 적고 이번 석유류 가격 인상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업계는 지난 2019년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인상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로 다시 치러진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김석기 전 울산시 보디빌딩 협회장이 당선됐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김석기 신임 회장을 모시고 울산 체육의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재선거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두 번에 걸친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선거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먼저 우리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또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체육인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게 된 회장인 만큼 그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어쨌든 우리 체육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체육계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울산 선수단들이 참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내년 10월에는 울산에서 개최를 합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 103회 전국체육대회는 17년 만에 울산에서 이루어지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과 함께하는 또 그리고 평화를 함께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모토로 삼고서 지금 그 각 분야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7개 종목 중에서 또 안타깝게도 시설 부족을 해가지고 5개 종목이 울산에서 그 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하고 다른 타 시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해소를 하면서 어쨌든 경기력 향상에 또 힘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그 메달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울산은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학교 체육이나 실업팀이 빈약해서 선수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여기서 지금 저희 그 11개 팀의 시체육회 소속 팀과 9개 팀의 구군에서 그 팀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약 20개의 팀이 지금 그 이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선수들이 그 안전된 분위기 속에서 그 운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또 그 기량을 발휘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그 실업팀을 더 늘려 나가는데 그 힘을 쏟기로 하고 시와 교육청과 그리고 또 울산의 많은 기업체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실업팀 확충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기업체를 열심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선거 공약을 통해서 울산 체육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47개 종목 중에서 그 승마 또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또 근대 5종 이런 것은 현재 울산서 그 시설 부족으로 경기를 못 치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울산에서 전국 체육대회가 이루어질 때는 울산에서 전체 경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울산 체육계의 수장이 이제 되신 만큼 이 체육계 내부의 갈등을 좀 해결하고 화합하는 일도 중요할 텐데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렇게 이제 두 분의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편가름이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 갈등이 또 이렇게 이제 그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러는데 뭐 우리 시민이 걱정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만큼 뭐 그 갈등의 골이 깊게 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가능한 인사를 통해서 제가 그 울산시 체육회 근무를 한다는 이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사와 더불어 우리 체육회가 봉사하는 자리다. 이런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뭐 좀 불편하더라도 또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우리 체육회 직원들과 같이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그 우리 울산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김석기 신임회장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내년이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지 30년입니다. 롯데는 다음 시즌에는 꼭 재도약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레리 서튼 감독을 류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후반기 승률 5할 오픈 4리로 리그 전체 3위. 막판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국 리그 8위에 그치며 4시즌째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타율 10개 구단 중 1위.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리그 꼴찌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투수진. 그리고 고비 때마다 실수를 연발한 수비력은 부산 야구 팬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외국인 투수 2명이 전혀 내가 볼 때 제 역할을 못했고 고질적인 왼손 자완 좋은 구원 투수가 없는 거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직 남아있죠. 시즌 중 사령탑이 레리 서튼 감독으로 교체되면서 2군 선수들의 성장과 우한 에이스 박세웅을 재발견한 것이 이번 시즌 가장 큰 성과입니다. From that point to where we finished at the end of the season, the growth as a team in so many different areas, I would give it a grade of 80 to 100. 손아섭과 정훈이 자유계약으로 풀립니다. 김현수 등 자유계약을 앞둔 다른 팀의 외야수들 영입으로 수비력 보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1차 지명 이민석과 2차 1라운드에 지명된 조세진 등 대업급 신인들도 가세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적응 잘하면은 이제 저도 팀에 잘 녹아들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신인이다 보니까 1군에 올라가게 되면 더 열심히 해서 패기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 꼭 팀이 가을 야구를 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선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프로야구 출범 40년,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30년이 됩니다. 구도 부산의 야구 팬들이 꿈꾸는 기대는 가을 야구 이상일 겁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슬로바키아의 국영방위산업체와 국산 전투기인 FA-50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수출로 이어진다면 국산 전투기의 첫 유럽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종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초로 만든 국산 전투기 FA-50을 직접 타고 깜짝 방문했습니다. FA-50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직접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FA-50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의 영공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 FA-50을 수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슬로바키아 국영방산기업인 에로티엔사와 맺었습니다. 노후화된 훈련기 교체를 추진 중인 슬로바키아가 FA-50을 유력 후보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계약 금액은 모두 10대 5,900억 원 규모입니다. FA-50은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전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로 2003년 초도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수출이 성공되게 되면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향후 항공기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훈련 서비스 시장 진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전투기 교체가 활발한 상황. 카이는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유럽의 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도 김정철 판사는 일부러 사고를 내고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보험 사기 일당 5명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2, 3년,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남구 공업탑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650만 원을 받아내는 등 6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4,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과 성비위,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은 울산시 공무원이 62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이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5명이, 성문제로 12명이, 금품수수로 5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예민한 성문제와 관련해 1명이 파면됐고 강등 1명, 정직 6명, 견책은 4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 지역 고등학교에서 301건의 재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교육국에 제출한 울산시의회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시험 사유는 출제 문항 오류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답 오류가 89건, 출제 범위나 인쇄 불량 등 기타 사유는 35건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58개 고등학교 가운데 2019년 49곳, 2020년 48곳, 2021년 40곳에서 재시험을 치러 연평균 전체 고등학교의 78%가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58개 고등학교 가운데 15곳을 제외한 43곳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제출한 울산시의회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는 43곳 가운데 1, 2, 3학년 학생 전원이 100% 참가하는 학교는 울산과학부와 외고 등 6곳이었습니다. 이 밖에 야간 자율학습에 전학년이 자율 참여하는 고등학교는 18곳, 또 3학년만 참여하는 학교는 11곳이었습니다. 울산 지역 양대 노동계인 현대자동차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가 연말 집행부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다음 달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오는 1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1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해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금 협상 난항을 겪으며 내일부터 12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현대중공업 노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울산 지역 주택사업 경기가 전달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울산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전달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83.3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울산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 6월 120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한 8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울산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 오후까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돌풍도 함께 불겠습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은 시속 35에서 60km,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현재 경주의 기온은 9도, 울산은 17도, 부산은 18도로 아침 기온 다소 높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18도, 그 밖에 모든 지역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5도로 시작하는 만큼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